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저희가 좀 그 참석 여부를 점쳐봤었는데 일단 의총 자체가 11시 30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잠시 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고발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강훈식 실장과 조승래 대변인 그리고 조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침에 선대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카드, 특검카드 보류한다고 해서 속도 조절 들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자진 사퇴 압박 쪽으로 공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지금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신성 불가침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이 이런 나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단독 보도에는 아예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판결할 재판은 계속해도 괜찮다. 예.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추진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법부에 대한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장악을 계속해서 가속화를 해왔죠. 그래서 예.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법원의 요직들 다 들어가면서 여기 출신 법관들이 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지금까지 연장돼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목격한 사실 아닙니까? 예.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를 장악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고 영장 쇼핑을 했고 이렇게 해서 사법부가 다 장악돼 버린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대법원장 사퇴가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 네. 법관이 3천 명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중에 서너 명이 아마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했다고 해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줄을 잇는다. 사법부 수장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권 분립이 무너진 나라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구권의 일부 나라들, 그다음에 남미의 일부 나라들, 민주주의 직전까지 갔다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 사법부가 무력화된 다음에 네. 다 다시 독재국가로 회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후진국이 됐습니다. 그런 나라로 가느냐 마느냐에 네. 지금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죠. 법조계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정 노력을 봐서라도 민주당이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또 당 내부에서 너무 강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또 이걸 법원이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탄핵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10명의 대법관이 다 3일 만에 유죄 판결을 한 거잖아요. 예. 대선 후보입니다.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 신뢰는 깨졌고 권위가 깨졌기 때문에 사법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1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그대로 강행을 한다고 하는데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